네, 시장이 사실은 11월에 조정을 꽤 거친 거죠. 이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분위기로 가서 전략과 섹터가 훨씬 더 궁금합니다. 머닝 전략 관심 섹터 중심에 이야기하겠습니다.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인데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좀 주목할 만한 또 반도체나 AI 관심도 높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얻는 힌트로 주목할 섹터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판 쪽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 TP를 통해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좀 어느 정도 잠재우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실질적으로 구글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고 관련된 산업 확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GPU 밸류 체인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구글을 중심으로 한 TPU 밸류 체인, 이런 부분이 브로드컴과 더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NPU까지 확장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반응 자체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특히나 학습과 추론 쪽 범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쪽이 엔비디아의 GPU 쪽이라면, 구글이 이번에 텐서 프로세싱 유닛, 우리가 여기서 프로세싱은 계산기를 뜻합니다. 계산기에 어떤 거를 태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TPU 쪽은 GPU하고 다르게 추론 쪽에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특정 분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저전압, 저전력을 통해서 전력을 좀 세이브하면서 어느 정도 연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말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SIC,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스페시픽된 이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밸류체인을 삼성 쪽에, 파운드리 쪽에 가지고 있는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향으로 지금 말 그대로 밸류체인 공식 파트너인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NPU 쪽에 제가 지난주에 탐방을 갔었던 기업은 칩셋 미디어 쪽이었어요. 이쪽은 특히 비디오 쪽에 코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NPU, 비디오 코덱 특수인 VPU라고 특정을 하던데, 그러한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이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 그리고 기판, 이렇게 연결되는 시장에 관심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수페타시스잖아요. 예, 그렇죠. 이수페타시스는 급등을 했었고 조금 더 조정 구간인데, 잠깐 좀 이수페타시스를 좀 리뷰해 볼까요?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MLB 쪽, 그중에서 AI 가속기 쪽에 좀 특정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쪽은 사실 기존에는 어느 정도 레드오션인 가운데 중국이 대다수를 점유하는 부분이었다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멀티레이어 보드가 AI 가속기에 주로 쓰이게 되면서 중국 법인 가동률이 현재 90%를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최근 MLB 시장은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동률 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저희 이수페타시스가 큰 폭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탑라인이 3,128억으로 전년비 무려 38%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단도 611억으로 14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 4분기가 전통적으로 IT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높은 탑라인의 성과와 바텀라인 단에서 이익의 성장이 그대로 뒷받침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판은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것을 반증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그에 따른 영향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MLB를 양산해서 구글에 지금 납품 중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우리가 MLB AI 가속기 쪽이 엔비디아 향으로 그동안의 GPU 단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었다면, 구글의 TPU 쪽도 지금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뽑아내면서 갈 수 있는 상장사로서 수혜를 대장으로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그대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의 TPU 점유율 40%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4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이번에 그런 모멘텀만 보더라도 사실 7, 8만 원대에서 14만, 거의 15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가격 조정 구간인데 그러면 지금 접근 가능해요? 뭐 가격 전략도 가져오셨네. 네. 일단 목표가로서는 18만 5천 원 정도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옆으로 가격 조정이라 하더라도 기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내년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때문에 실적 추정치 후 추가적인 상향 조정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멀티플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같이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타날 때는 좀 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목표가로는 TP 18만 5천 원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현재 14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는 13만 9,500원이고요. 목표가 18만 5천 원까지 확고하게 가준다면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돈 다 끌어사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할 수 맞아요. 있는 룸과 손절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라고 하는 게 거기까지 꼭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투자의 세계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근데 목표가 제시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스페타시스도 여전히 올랐지만 접근해 볼 만하다, 괜찮다 이런 시각인 거고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시장의 특징이 네. 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데 지난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쪽이 LG 이노텍이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FC 예. BGA, 즉 서버단에 들어가는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예. 최근에 MLCC의 삼성전기도 FC 그렇죠. BGA 기판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그쪽을 기판 쪽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실적을 나오고 있는 쪽이 물론 분야는 MLB 쪽으로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쪽은 이런 주도력 자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최근 조정이 나올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리포트도 나오는데 LG노텍이 이제 또 평가되면서 부각되면서 가는 거죠. 네. AI 반도체 기판 얘기했고요. 네. 오늘 준비하신 그럼 유망주는 어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사실 좀 고민을 했었던 게 네. 제가 칩셋 미디어를 제가 지난주 다녀와서 네. 칩셋 미디어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오늘 코리아 서킷으로 좀 방향을 틀어봤어요. 아, 코리아 서킷도 기판이잖아요. 기판이죠. 예, 기판이고 예.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에서 이제 투자로 인한 생산 라인을 구축한 이력 자체가 코리아 서킷가 가지고 있는데 AI 가속 기량 이런 FC BGA 개발의 브로드컴에 이미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일 자체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구글과 브로드컴의 연합 관계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스페타시스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면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특히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브로드컴 향으로 FC BGA 매출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 FC BJ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쪽으로 소캠 이쪽도 관련 콜 테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캠2 쪽으로도 같이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FC CSP, FC BGA 뭐 헷갈리고 뭐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FC 이런 볼 그리드 어레이냐, 칩 스케일 패키지냐 이런 부분은 용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CSP 우리가 소캠 쪽에 들어가게 되는 모바일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모바일향이라든지 일부 지금 현재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의 강점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전압 그리고 모바일향이라든지 이런 쪽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엣지 온디바이스향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GPU 대비해서 최근에 TPU 같은 경우가 저전력으로도 이런 것들이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캠2 같은 경우는 이쪽을 대량으로 채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가 이쪽을 잘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소캠2 양산 관련된 콜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공급이 기대가 된다. 과거 소캠1에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FC BJ 같은 경우가 삼성전기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LG 이노텍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향으로 관련된 콜을 중에 있습니다. 이쪽은 앞에서 FC CSP와 다르게 BJ는 서버단으로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무라타 같은 일본은 주요 하이엔드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일본 업체가 주도하고 있었던 쪽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이쪽을 지금 중요시하게 지금 현재 캐시카우 신성장 동력에서 키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은 계속 적자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버다는 쓰임 그리고 삼성전기나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FCBJ의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서킷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신증권에서 추정하기에 4분기에 매출액 4,190억과 영업이익 300억인데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영업이익이 QOQ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125%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가동률 부진 이런 부분 한계를 극복을 하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단으로 125% QOQ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기판 업체 가운데서 시장에서 조금 덜 알려진 기업이라고 코리아 서킷을 봤는데 덜 알려진 게 아니라 뭐 주가 2배 올랐네요. 뭐 주가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기존에 보시면 삼성전기나 최근에 LG 이노텍까지도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IT 소부장 코스닥 내에 있는 이런 주요 종목 안에서 우리가 대덕전자나 신택이 주목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안 보는 사이 이렇게 급등한다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데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오를 때도 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단기적으로 얘도 올라와서요.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대략 목표가 46,850원, 대략 한 47,0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업사이드 자체는 대략 한 30% 가까이 지금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QOQ로 이런 영업 이익 성장 이런 부분이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성장하는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판이나 IT 업장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는 어느 정도 비수기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1분기, 4분기, 1분기 어느 정도 좀 슬로우하게 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내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타 기판주가 지금 PR 한 20배 전후, 한 18배에서 20배 전후에서 움직일 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10배 초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볼게요. 네, 이렇게 상승대를 갈 때는 과거의 주가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이번 주가 이제 FOMC가 있는데 약간 좀 기대도 있지만 또 좀 선반영 우려도 있어서요. 네, 이번 주 대응 전략 좀 짧게 좀 변수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심플합니다. 결국 기승전 우리가 목요일 날 FOMC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그리고 전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과연 얼마만큼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2회 또는 3회 정도로 어느 정도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내년 하반기로 미뤄진다든지 혹은 2회 미만으로 만약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연말에 대한 산타랠리 기대감이 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주요 빅테크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과연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오라클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 날 마찬가지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닝의 핵심 섹터 점검 그리고 관심주 GL리서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강하진 않죠. 오늘 강하진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가운데서도 도망가는 발 빼는 눈치 보기가 아니라 뭘 좀 사야 되지? 어디가 좀 순환매 혜택을 입을까? 이런 분위기이죠. 코스피는 4,100선이고요. 수급 한번 보여주시면요. 외국인이 지금은 3천억 정도 순매도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하루가 아니라 또 흐름을 보면 분명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 이달 들어서 2조 원 샀어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의 일방적 매도가 그치고 사는 듯 파는 듯 하면서 사는 기조 자체가 시장의 이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기관도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은 또 걱정이나 지수보다는 섹터나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